결혼 한 번에 7천만 원, 월급 3년치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예식 평균 비용은 6,29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한국에 스몰 웨딩이 뜨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10명 중 8명이 스몰 웨딩에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예산 때문이라고 하죠. 실제로도 스몰 웨딩을 선택한 커플은 평균 비용으로 1,960만 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막상 이 스몰 웨딩 준비하려고 하면 정보가 부족하고 복잡해서 막막하게 느껴지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스몰 웨딩의 모든 것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몰 웨딩의 장점 첫 번째, 여유 있는 결혼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스몰 웨딩은 3-4시간, 더 길게는 반나절 하루 종일 여유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객 한 명 한 명과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회전율 중심의 일반 예식장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찐친 분위기. 정말 친한 가족, 친한 친척, 친한 친구들만 모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고 어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예식이 가능하죠. 미혼 남녀의 46.3%가 허례허식 생략, 이 점을 스몰 웨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면 약간 그렇게 친하지만은 않은데 나도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도 나를 부르는 그런 예식장에 가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어색함이 없다는 게 이 스몰 웨딩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커스텀입니다. 획일적이지 않은 나만의 스토리가 담긴 결혼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스몰 웨딩에서는 그 무엇보다 결혼식 식순, 특히나 이런 이벤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뒤쪽에서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몰 웨딩의 단점도 있겠죠. 단점 첫 번째는 이거 막상 부모님의 설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전통적인 결혼 문화에 익숙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형식보다는 진심을 담은 결혼식을 원한다 라는 요즘 세대. 하지만 어른들 입장은 사실 다를 수 있죠. 왜냐? 내가 남의 결혼식 혹은 내 친구의 자식들 결혼식장에 가면서 그만큼 많이 뿌렸는데 이제는 내가 거둬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된다는 장벽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하객 선정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을 앞두면서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정말 제한된 숫자인데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빼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부모님의 지인, 나는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고민에 처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비용 대비 효율성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41.3%가 규모에 비해서 그다지 비용 절감이 크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스몰 웨딩 비용,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스몰 웨딩은 저렴한 결혼식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하객 100명 기준으로 평균 1,8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목을 하나씩 볼까요? 장소 대관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하객 식사비로 1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 꽃 장식 및 연출에는 200에서 400만 원, 그리고 드레스 메이크업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사진 영상에서 50에서 200만 원까지. 스몰 웨딩이 생각보다 비싼 이유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1인당 단가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축의금 회수율도 낮아서 실질적인 부담은 사실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몰 웨딩을 선택한다? 이런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스몰 웨딩 예식장 선택 기준, 스몰 웨딩 장소를 선택할 때는 보증인원, 교통 편의성,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나 혼자 쓰는 단독 홀인지 이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하루에 한 팀만 받는 곳을 선택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죠.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스몰 웨딩 장소들을 빠르게 언급해 드리면요. 첫 번째, 하우스 웨딩 레스토랑 유형이 있고요. 여기에는 메이다이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침, 그리고 연희정원이나 대홍관 등의 한옥 스타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텔 소규모 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리베라 호텔 청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장소로는 특별한 컨셉, 예를 들어 루프탑이라던가 야외 정원, 혹은 초 프라이빗 공간 대여가
또 요새 근래 들어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스몰 웨딩 식순 및 본식입니다. 스몰 웨딩 식순 사실 일반 예식장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 스몰 웨딩의 중요한 컨셉은 심플 but 임팩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몰 웨딩은 일반 예식과 다르게 커스텀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맞춤 식순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면서 하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모든 것이 사회자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어색함이나 실수의 리스크가 있어요. 반면 전문 사회자는 안정적인 진행과 정말 우리들만을 위한 파티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몰 웨딩을 자주 진행하는데 신랑 신부님들께 추천드리는 식순들이 있습니다. 덕담 카드를 통한 미니 토크 콘서트라든가 웨딩 퀴즈를 통한 스토리텔링 OX 퀴즈, 가운 이벤트 혹은 러브 스토리 낭독과 같이 일반 예식장에서 시간에 쫓겨서 미처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급하게 진행되는 그런 식순들인데 스몰 웨딩에서는 충분히 신랑 신부 두 분만을 위한 식순을 정말 재밌으면서 의미도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런 맞춤형 결혼식을 위해서 사전 미팅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자랑을 해봅니다. 결국 스몰 웨딩에는 식순 그리고 사회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 스몰 웨딩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랑 신부님들 이런 커스텀 이벤트, 커스텀 식순이 궁금하실 텐데요.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사회 500회 넘는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자료를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몰 웨딩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몰 웨딩 결코 비용이 저렴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런 의미, 특별한 경험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자학교 박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